북한이 어젯밤 군용기 10여 대로 비행금지구역 바로 앞에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군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2% 올라 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 가격은 내려갔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소식 비롯해서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유미애 기자, 오늘 아침엔 월드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측의 보복 공격에 확전 양상으로 가는 가운데 서방이 결속해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베이징 시내에 이례적으로 시진핑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에 걸렸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스포츠 소식도 준비돼 있죠? 네, 프로야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포스트 시즌이 막을 열었습니다. 그 첫 경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선 KT가 기아를 눌렀는데요. 4위 팀이 100%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는 법칙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금요일에 시작하는 스포츠 소식과 함께 조금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엔 라이프 개봉 영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북한이 어젯밤 다시 한번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10대가 넘는 군용기를 띄워 비행금지구역 바로 앞에서 위협 비행을 펼치더니 곧바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포사격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비행금지구역 코앞에서 위협 비행을 펼쳤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서쪽과 동쪽 내륙 지역 그리고 서해를 오가며 우리 군을 도발했습니다. 특히 서쪽 내륙 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5km 앞까지 접근했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로 정해놓은 구역입니다. 군사합의 이후 북한 군용기가 금지구역 주변까지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F-35A 등을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용기가 돌아가고 약 1시간 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만 2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발사 위치와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이 650km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이 자위권적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남한이 전선 지역에서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미국 물가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 7개월 연속 8%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8.2%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고 월가 기대치도 웃돌았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possibly allow inflation to become a runaway train.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재정과 통화가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ask of monetary policy becomes only harder, and it translates into the necessity for even further increase of rates and tightening financial conditions.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만큼 미 연준이 올해 남은 두 차례 정례 회의에서 모두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의 큰 폭의 인상을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에 4.5에서 4.75%로 높아집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갈 것이라며 내달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하자 급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숨진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했다는 정부기관 발표가 왜곡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겁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실질 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사안이고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저도 했고요. 7월 19일에 착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14일 날 끝납니다. 수사 대상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숨진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기 위해 국방부와 국정원이 첩보보고서 수십 건을 삭제했고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최초 보고서를 자진월북으로 작성하도록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결국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성접대 의혹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나 직접 판단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진 대표 측도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무고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성접대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현 관계자들을 형사처벌 목적으로 고소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고 증거인멸 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3인성호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한 걸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환점을 맞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방은 더 결속했지만 동시에 확전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아침은 월드 유미애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 기자, 일단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나흘째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난 10일 키우에 대한 대규모 폭격 이후 러시아의 간헐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폭 드론을 이용해 전기와 난방시설 같은 기반 시설들을 타격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А також застосовує дрони камікадзе проти нашої цивільної та енергетично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Тільки цієї доби вже було 8 обстрілів у 3 регіонах України. 네,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불법으로 병합한 4곳 중 하나인 남부 지역에 대한 반격에 나섰는데 헤르손주에선 두 손을 든 분위기입니다. 네. 이것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Цели, по которым бьют ракеты, это гостиницы, жилые дома, рынки, там, где много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вязи с эт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Херсо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езда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отдыха и учебы херсонских семей. 예, 여기서도 저기서도 좀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민간 공습에 서방에서는 더 이렇게 똘똘 뭉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스페인은 우크라이나의 중거리급 대공 미사일 체계를 지원하기로 했고 나토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드론 장비를 줄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푸틴과의 회담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예. 백악관은 다음 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미러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은 아직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을 못 내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Еще немножко Европа еще немножко живет вот этим ощущением страха. А что русские? А что ответит Путин? А что будет потом, если не будет Путина? И вот этим всем. 네, 미러 정상회담을 없을 거라는 백악관의 발표까지 있었군요.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장기 집권을 확정하는 20차 중국 공산당의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있는 어제 베이징 시내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가요? 네, 사진 먼저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대학이 몰려있는 베이징 서부의 고가 도로인데요. 독재자이자 민족 반역자인 시진핑을 파면하라며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는 중국에서 특히 당대회를 앞두고 경비가 훨씬 삼엄해진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현수막은 공안에 의해 즉시 철거됐지만 SNS를 통해 시위 사실이 해외로 퍼졌습니다. 네, 이 현수막을 누가 언제 건 건지 또 이 시위자가 체포가 됐는지 이런 건 아직 밝혀진 게 없나요? 네,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 주석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수막 사진은 중국에서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퍼져나갔지만 곧바로 삭제됐다고 합니다. 물론 관영 매체의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그렇게 대놓고 사면임에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가 K-팝 아티스트상을 신설했다는 소식입니다. AMA는 현지 시간 13일이죠. 2022년 시상식의 부문별 후보를 공개하면서 페이버릿 K-팝 아티스트 부문을 새로 도입해 시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상 후보에는요,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트와이스 등 5팀이 올랐습니다. 예.
네, 올해 시상식은 11월 20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리고 A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네, K-팝의 위력 실감할 수 있는 마지막 소식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그제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은 우리 군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공개해서 알려졌습니다. 놓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우리 군과 대통령실은 탐지는 했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현무미사일 불발 사고 바로 뒤에 쐈던 미사일 가운데 하나도 신호가 끊겨버렸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은 이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그렇게 된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는 에이테크스 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이 발사한 한 발이 비행 중 신호가 끊겼습니다. 결국 목표 지점에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무미사일이 거꾸로 날아 부대에 떨어진 사고 직후 다른 미사일에서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이를 언론에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무미사일 사고도 8시간이 지나서야 공개해 늑장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아예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며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군은 표적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표적 부분이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압도적인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의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질 걸 우려해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어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3년 전 밝혔던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란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등 논란이 된 발언으로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돼서 감사장에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전날 자신의 발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죠. 3년 전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예.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예.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과거 극우 행보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을 간첩으로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힐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더 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하명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하는 것이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이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쌀값 문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불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매년 1조 원이 더 들게 되는데 공공비축용 쌀과 직불금까지 고려하면 쌀값 안정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의무화 조치하겠다는 것도 시장에 메시지를 줘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입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날다람쥐를 본떠 만든 특수 비행옷을 입은 남성이 절벽 끝에서 몸을 날립니다.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창공을 가르는데요. 미국의 극한 스포츠 선수이자 윙슈트 플라잉의 개척자로 알려진 잽 콜리스입니다. 얼마 전 비행 도전을 펼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요. 상태가 좀 좋아지자마자 또 전매 특허 무동력 비행 도전을 선보였습니다. 유럽의 산악지대가 이 못 말리는 인간새의 놀이터이자 훈련장인데요. 요즘은 능선에 바짝 근접해 나는 기술을 연마하느라 분주하다고 하네요. 이 분야 고수의 경지에 올랐다고 인정받고도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이 남성. 과연 도전 정신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창의력과 인내심을 길러주는 도미노 게임.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상에서 복잡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도미노 세계의 걸작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줄 맞춰 다양한 모양으로 배열된 도미노들이 차례로 쓰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입체적인 구조물까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고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하죠? 네덜란드의 도미노 전문가 33명이 힘을 합쳐 완성한 장관입니다. 무려 75만 개의 도미노로 2주간이나 공을 들였는데요. 하지만 쓰러질 때 걸린 시간은 겨우 20분 남짓. 만드는 시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찰나였지만 눈을 뗄 수 없는 명장면에 성취감만큼은 충분했을 듯 싶네요. 전설의 궁수 비렐름텔은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명중시켰는데 도복을 입은 이 남성은 쌍절곤을 휘둘러 남의 머리 위에 놓인 코코넛을 때립니다. 인도의 무술 달인인데요. 껍질이 단단한 코코넛을 한 번에 박살내기 위해 있는 힘껏 쌍절곤을 휘두르는데 자칫 빗나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빙글빙글 돌면서 꽤 빠른 속도로 코코넛을 깨부수는 달인. 1분 동안 무려 42개의 코코넛을 박살내 이 분야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어서 천만다행인데요. 아무리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말도 있다지만 이런 건 함부로 따라해선 절대 안 되겠죠?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엔 라이프, 이번 주 극장에선 또 어떤 재미있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나원정 중앙일보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좀 중견 월드스타들의 코미디 신작들이 다양하게 개봉한다고요? 네, 그래서 배우마다 다른 우승 코드를 골라보기에 딱 좋은 상황인데요. 먼저 양자경, 이제 이 중화권이 나온 할리우드 액션 스타죠. 정말 기상천외한 액션 코미디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개봉을 했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네요.
이 영화는 보시다시피 남편과 함께 망해가는 세탁소를 살리느라고 가족과도 소원해진 미국의 이민간 중국 중년 여성이 갑자기 수천 수십 개의 다중우주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이 멀티버스 히어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양자경 씨가 주연을 맡아서 쿵푸 스타부터 경극 배우 그리고 셰프까지 멀티버스마다 다른 그 삶을 재밌게 연기를 하는데요. 양자경 씨가 본드걸에 캐스팅됐던 007 영화라든지 또 무협 액션 와호 장룡, 마블 영화 샹치와 템링즈의 전설 같은 이 전작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네, 미국에선 이미 개봉을 했는데 처음엔 10개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흥행이 아주 입소문이 나면서 300개관까지 늘어난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도 내년도에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쿵푸 스타, 경극 배우, 셰프 엄청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모습도 있고 이 상상력이 기발하고 엉뚱한 영화 같습니다. 근데 아카데미상 후보로 거론되는 건 그만큼 또 대중적인 인기도 있다는 말이겠죠? 네, 물론 이 영화가 이 다중우주 간에 이동을 하려면 립글로스를 먹는 것 같은 황당한 짓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웃음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소원해진 가족 관계라든지 이 애증의 모녀 관계가 우주의 위기를 계기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가족 영화의 공감대가 분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영화를 본 박찬욱 감독이 이런 소감을 남겼는데요. 아수라장 대환장 파티에서 막 빠져나왔는데 거울을 보니 내 눈물이 나는 울컥했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원래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주는 게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양자경 씨가 이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주연을 맡는 건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양자경 씨가 원래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인데요. 이제 홍콩에서 배우로 대성을 했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인데 할리우드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주연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영화에서 주목받고 이후로 이제 아시아계에 대한 주목이 이어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캐릭터가 마치 그 양자경 씨 본인의 삶을 나눈 듯한 다중우주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정말요? 그런 점에 정말 딱 맞는다는 느낌인데 원래는 성룡 씨가 캐스팅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무산되면서 배우에 딱 맞춰서 상상을 하던 감독들이 여성으로 바꿨는데 더 절묘한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보다 더 다채롭게 변신하는 남편 캐릭터도 아주 낯익은 배우입니다. 누구예요? 네,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구니스 같은 이 8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서 아시아계 아역 스타로 활약을 했던 키 호이 콴입니다. 왕가희 감독의 조감독 그리고 스턴트 코디네이터 등등 이렇게 촬영을 하는 카메라 뒤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에 거의 20년 만에 스크린 복귀해서 양자경 씨 못지않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분이시잖아요. 네, 정말 반전 매력의 소유자인데요. 정말 그대로 나이가 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인디아나 존스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대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떤 월드스타가 돌아왔는지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로맨틱 코미디의 제왕 줄리아 로버츠와 조지 클루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영화 티켓 투 파라다이스입니다. 한때 정말 죽고 못 사는 인고 부부였던 커플이 이혼 후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금지옥엽 키운 딸이 대학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에 입사를 하기 직전에 발리에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부부는 결혼은 절대 막겠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둘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섬에서 준비되는 결혼식과 그리고 결혼이라면 치가 떨리는 이혼 부부의 소동극이 웃음을 주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네, 이 두 배우 모두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로맨스 영화의 대가들이잖아요. 정말 반가운데 이 두 사람 이 영화 말미에 다시 사랑이 싹트게 되나요? 사랑이 그것은 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바로 이 영화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줄리아 로버츠랑 조지 클루니가 티격태격하면서도 인생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랑 연기의 1인자잖아요. 바로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나는데 보신 것처럼 가볍게 보는 오락 영화예요. 요즘에 좀 진지한 영화에 많이 나왔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가벼운 오랜만에 왕년의 경쾌한 매력 뿜어내는 걸 오랜 팬들이시라면 정말 반갑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끝까지 설명을 해주진 않으시네요. 네. 네, 그럼 저는 극장에서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원정 기자였습니다.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요즘 마약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남성이 급성 마약 중독으로 숨졌는데 위장에서 엑스터시가 담긴 봉지 200개가 발견됐습니다. 몸속에서 70개 넘게 터져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마약을 몸속에 넣어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패커로 추정됩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주택가 앞 도로를 지납니다. 뒤이어 출동한 구급차의 모습도 보입니다. 119에 동거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남자 쓰러졌는데 의식상 확인 불가. 구급차가 나갔는데 돌아가신 걸로. 부검 결과 숨진 남성의 위장에서는 엑스터시 한 알이 각각 담긴 봉지 79개가 터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체내에는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온전 한 봉지도 130여 개나 남아 있었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지 만 하루째였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평소 사망자의 집에서 파티가 자주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남자 후배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요새 똑같은 일을. 경찰은 사망자의 동거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마약을 들여온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해서 정부는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기 때문에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거듭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들이 이미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시험을 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대구시, 경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장 앞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일제고사라며 반대합니다. 일제고사 시행을 중단하라! 강원도 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가 시험을 보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하겠지요. 일제고사입니까? 일제고사 아닙니다. 학력 올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이들 성장 진단 평가를 해서 맞춤형으로. 이번 논란은 대통령 발언 직후 시작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수평가란 표현 때문에 일제고사가 부활할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뿐 아니라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7월 공문을 보내 필수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충북에서도 모든 학생이 시험을 봐야 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라 하면서 교사의 평가권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길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뛰는 달러 값에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달러화를 사고 파는 사람이 늘자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고거래로 5,000달러 넘게 팔거나 5,000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매매 차익을 노리고 거래할 때는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과 같은 실수요 목적으로 쓰고 남은 외화를 파는 경우라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매매 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0.22%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전국의 아파트값도 지난주보다 0.23% 떨어져 2012년 5월 시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2019년 심동섭 전 소망교도소장이 관사 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의 특별감찰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심 전 소장은 수사가 이뤄진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및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겁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고 평년보다는 2, 3도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찬 공기를 품은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되면서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청명한 가을 만끽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